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애월읍과 한림읍 등 제주 서부 지역에 어제 오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한국전력은 신속하게 복구에 피해가 없었다는 해명 아닌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카페가 밀집한 해안가 마을. 오전 10시쯤 이 일대의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주택가는 물론 인근 상가와 숙박시설에도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예고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손님도 계속 전화 와가지고 왜 끊겼냐고 막 해가지고 카페 전기 다 나와가지고 뭐 커피도 못 팔고 이랬죠. 예고 없이 찾아온 정전 때문에 음식점들도 영업 준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몰라서 우선 작업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냉장고를 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뭐 업체 대금 결제나 이런 인터넷 뱅킹도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정전이 발생한 지역은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 한경면 일대. 2,500세대에 최대 36분 동안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는 변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형 개폐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선로 쪽의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런 건지는 직접적으로 확인된 게 없어가지고. 한전은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정전의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고 재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 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농협이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도 관행이라며 한 달 넘게 이를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임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달 16일 제주시 농협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온 신고. 특정 후보가 대의원과 전직 이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주점에서 술값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금액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무지막지한 금품 절차가 없었을 겁니다. 대다수의 어떤 대의원들이 동조를 한 거죠. 친목의 카르텔이 형성된 거라. 하지만 농협 측은 이 같은 신고를 받은 뒤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농협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통상관례나 의례적 행위로 판단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농협 측은 해당 후보에게 경고만 했을 뿐 사법당국에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재발이 생겼을 때는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서면으로 경고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편 경찰은 어제도 후보자 자택 한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대의원을 만나는 CCTV 장면과 돈 봉투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후보자와 대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농협이 불법 선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품 제공이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제1교포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창보 판사는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 제1교포 사업가인 고 강우규 씨의 유족 등 4명에게 13억여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77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한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아 11년 동안 복역한 뒤 석방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사업비 6조 2천억 원 규모로 국내 최대 리조트 개발 사업인 제주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인 JCC는 당초 계획인 호텔과 콘도 4,300실 규모를
3,570실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5,000톤에서 3,650톤으로 줄이고 오수는 자체 처리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 보완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보완계획서를 검토한 뒤 오는 4월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자 이제 자금에 대해서 이제 적격성이라든가 이제 철저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JCC와 오라동 주민들은 최근 감사위원회의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사업을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여론몰이로 발목을 잡았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민사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수건 사업이자 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갈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조속한 승인을 위해 예정된 행정 절차에 총력과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편파적이라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도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화역사공원 1차 개장을 앞두고 람정제주개발이 어제 제주대에서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람정제주개발과 JDC, 도내 대학들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호텔과 카지노, 워터파크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인력 채용 계획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람정제주개발은 올해 상반기 2,100여 명 가운데 80% 이상 제주도민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난개발과 땅 장사 논란을 빚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 방식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의 환경과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투자자를 선별해 유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유원지를 조성한다며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지만 외국 자본이 분양형 콘도와 카지노를 추진하면서 땅 장사 논란이 있는 곳입니다. JDC는 이 같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제주의 환경과 가치를 보존하는 성숙한 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규모 택지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구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외부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 유치라는 차원에서 다 매각을 하고 하는 방법 안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 유치의 기준도 바꾸고 선별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투자자 유치보다는 이제 제주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건전한 자본의 유치를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에코와 국제문화복합단지는 올해까지 인허가를 마치지 못할 경우 환매 소송을 제기해 토지를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설 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헬스케어 타운에는 도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를 개교하고 영어 교육 도시 2단계 조성 용역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지역 주차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기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자가 주차장 비율은 6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도로변과 골목길 주차 비율은 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3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맡기는 비율은 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시 인구가 시 출범 5년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파죽지세로 성장하는 이면에는 주변 지역인 대전과 충남북의 인구와 기업을 급속도로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안준철 기자입니다. 25만 번째 세종 시민이 된 차지원 씨가 축하 속에 인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출범 당시 10만 명이었던 세종시 인구는 5년 새 1.5배나 늘었습니다. 주변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또 중앙부처 이전이라든가 또 국제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인구가 3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몸집을 불릴수록 충청권 시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수도권 전입인구 비중은 한때 절반이 넘었다가 급감했지만 충청권 비중은 60%로 급증하며 인구 유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별로 안 오고 이웃에 있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인구를 제일 끌어다가 세종시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인구와 경제를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이게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형성되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약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종시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선 공공기관 이전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과 의료, 교육 분야에서 과감한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 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하루하루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도 아침 공기는 조금 쌀쌀합니다. 출근길 최저기온 보시면 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껑충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오전 중에 공기가 다소 탁해질 수 있는 만큼 호흡기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성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섬 지역도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3일절인 내일 낮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마라도에서 하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맹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마라도에서 공공하수도 정화조 교체 공사를 하다 하수와 찌꺼기를 바다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판사는 이들이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심야에 하수를 고의적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해안에 외국에서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 쓰레기 7만 톤 가운데 30%인 2만 1,000여 톤이 서귀포시 안덕면 4계리에 쌓여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가 14%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96%는 중국에서 발생한 쓰레기였습니다. 제주경찰청 외사과가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경찰청 직제 개편을 담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사과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청은 그동안 외사계를 운영했지만 중국인 강력 사건이 늘면서 인원을 6명 늘려 외사기획계와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를 갖춘 외사과를 지난해 11월 새로 만들었습니다. 차세대 꿈의 항공기로 불리는 보잉 787-900 항공기가 제주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연료 효율은 높이고 착륙 소음은 줄인 친환경 항공기인 보잉 787-900을
다음 달 제주와 김포 노선에 처음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잉 787-900은 시범 운행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하루 3차례 제주와 김포 노선을 운항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